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그치? 너도 지금 기다리는 거지? 말수 씨. 네? 아니 뭐 기다리는 거 있으세요? 아, 당연하죠. 아, 뭘 기다리는데요? 아, 진짜 감독님 오늘 주말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주말. 주말이 되면 얼마나 좋은데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싸. 너도 좋지? 난 주말 너무 좋아. 야, 어떡해. 같이 갈래? 가자. 가자, 빨리. 주말이잖아.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주말 밤,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 볼거리, 먹을거리 가득, 낭만이 가득한 밤, 즐거움이 있는 춘천 야시장으로 가봅니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찾아간 곳, 봉이산 아래 번개시장입니다. 예전에는 새벽 시장으로 유명했던 곳인데요. 요즘은 밤이 또 그렇게 핫하다고 하네요. 한여름 뜨거운 햇살이 초저녁까지 비추고 있는데요. 조용해질 시간인데 시장이 다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이거 장사 지금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준비하러 가요. 준비요? 지금부터 그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하하, 제가 얘기했죠? 이 밤이 되면 여기 또 달라진다니까요. 뭐 아침에는 이제 여기 상인들이 야채나 뭐 이런 거 파시고 이제 금토는 이제 야시장 먹자골목 먹자. 뭐 분위기가 뭐 옛날 추억의 여기 자리였대요. 우리가 하나 50년대, 10년대 그때 분위기라고 그랬대요. 여기가. 아, 옛날 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분위기를 모르겠다. 야시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들, 상인들은 물론이고 동네 주민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판매합니다. 어떤 맛이 기다리고 있을지 둘러봐야겠죠? 제 코를 또 자극하는 냄새 나기 시작하네요. 진짜 튀김은 넘어갈 수가 없어 그냥.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준비 중이신가 봐요. 네네. 근데 이거 뭐예요? 무슨 튀김? 이건 7개. 칠개요? 네네. 칠개가 뭐예요? 요 게 새끼 조그만 거 7개. 조그만한 네네. 거. 요 튀기면 맛있어요. 지금 막 우리 사장님이 튀겨낸 게를 하나 저도 먹어볼게요, 이거. 뜨거. 사장님! 최고! 저 그리고 소리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그 꽃게 과자 감독님 아시죠? 진짜 그거 먹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 니엇니엇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행복한 주말을 위해서 가족끼리, 친구끼리 335 모이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다가도 발길이 멈춰지는데요. 거리에서 먹는 특별함, 노상카페에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야시장 덕분에 화기애애해진 분위기, 특히 야시장은 뭐니 해도 길거리 음식을 맛보는 재미죠. 음식이 맛있어서 그런가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아니 야시장이 지금 이제 막 문을 열었잖아요. 아, 네네. 어떠세요? 뭐라 그래야 되지? 단란해서 좋아요. 아. 근데 너무 복잡하면 또 애들 데리고 가기 힘들고 그쵸. 사람이 이렇게 치이는데 그런 게 없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아이들이랑 지금 저녁 겸 밥 마실 겸 이렇게 나오신 거잖아요. 아, 네네네. 엄마랑 가족들이랑 할머니랑 나왔는데 어때요? 좋아요.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음식을 다 같이 먹을 수 있고 공연도 하고 좋아요. 공연도 하고 좋아요? 네. 근데 금토 이게 매주 열린대요. 이제 9월달까지 네. 올 거예요? 네. 큰일 났네 엄마. 엄마 매주 온대요. 매주 외식을 해야 돼요 지금. 큰일 났어요. 야시장 오늘 처음 와봤는데 기대돼요. 꼬마 손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춘천 번개야시장. 야시장을 찾은 손님들도 즐겁지만 음식을 판매하는 상인들도 즐겁기는 마찬가지. 춘천 번개야시장 소문이 원주까지 자자하다는데요. 원주에서 왔어요. 처음 여기 참여를 해봤어요. 처음으로 이제 나오신 네, 거라고 네, 했잖아요. 네, 네. 분위기가 어때요? 저희 어제 열심히 놀았어요. 심심해 무대 바로 앞이라. 무대 앞이라서 네, 저희도 같이 흥겹게 놀고. 장사도 하고 그쵸, 네. 놀기도 하고. 네.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다들 노래 부르시고 춤 추시고 앞에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젊은 분위기로 열정 가득하게 이 야시장이
번개시장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번개시장 야시장으로 놀러 오세요. 우리 필 담았어. 컴온. 이 언니들 보통 아니야. 춘천의 밤을 밝히는 또 하나의 야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풍물시장에서 펼쳐지는 꼬꼬 야시장. 야시장인지 콘서트장인지 분위기가 뜨거운데요. 어두워질수록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어갑니다. 여기는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저희 번개 야시장과 좀 다르게 이곳은 이곳 상가 점포분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 꼬꼬 야시장을 위해 이곳으로 또 오셨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해요. 또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어떡하세요? 와! 사장님! 와, 이거 비주얼이 장난이 아닌데요? 이 떡갈비만 있는 거예요? 아니요, 고등어 갈비도 있습니다. 고등어요? 예. 고등어 갈비요? 고등어 말 그대로 한 손이잖아요. 요거 한 손 굽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2분 30초에서 3분 한참. 2, 3분밖에 안 걸린다고요? 저쪽에 숯불이 있고 아. 저쪽에 숯불이 있어서 양쪽에서 이제 불을 쏴주는 건데 네. 다 건졌을 때 비주얼이 이렇습니다. 이쪽에. 아니 근데 이런 야시장에 예. 떡갈비는 이해가 돼. 근데 예. 고갈비? 담배요. 편의점 가서 햇반 대표 오세요. 아니 근데 많이들 모르시죠? 이렇게 밥도 같이 있냐고. 예. 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또 역시나 튀김들이 가득한데 사실 이거는 팝콘치킨? 그건가요? 아니에요? 우유튀김이요. 우유튀김이요? 네네. 안에 유제품을 튀긴 거예요. 대면에서 유행하는 거예요. 아 연유는 안 뿌려도 네. 달아요. 이게 달콤하다고요? 우유를 튀겼다고요? 어떤 맛일까요? 식감이 우리 왜 약간 휴게소에서 알감자 먹는 느낌이긴 한데 고소해요. 우유예요. 우와. 꼬꼬야시장을 가득 채운 노란 우산들, 바로 꼬꼬야시장 플리마켓입니다. 솜씨 좋은 사장님들이 직접 만든 수제품이라는데요. 마트에서 볼 수 없는 아기자기한 매력이 있는 물건들, 사는 재미, 구경하는 재미, 시장 많네. 우리 꼬꼬야 시장이랑 프리마켓이 이렇게 결합이 됐을 때 어떤 효과를 또 낼 수 있나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음식도 드시지만 네. 또 이렇게 프리마켓 저희들이 나와 있는데 와서 상품도 구매하시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더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셀러들이 다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더 아마 그냥 시중에서 막 살 수 없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네네. 어떠세요? 낮에 하는 거하고 이렇게 밤에 하는 거? 낮에는 너무 더워서 이제 손님들이 좀 없어요. 요즘은 구경하기도 힘들고 밤에 하니까는 시원한 바람도 쐬고 좋기는 해요. 분위기도 좋잖아요. 판매도 혹시 도움이 되나요? 판매도 괜찮아요. 술 한잔 하시면서 선물하신다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분위기 좋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서울 경기권에서 지하철 타고 오시는 분들도 야시장이 이렇게 돼 있는 건 처음이라고 서울 경기권에도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볼거리도 있는데 먹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약간 너무 좋다고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즐겁고 아이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넘치는 흥겨움, 역시 춘천을 대표하는 시장다운데요. 낮에도 즐겁고 밤에는 더 신나는 곳, 주말엔 춘천의 야시장에서 만나요. 행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이 말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오늘은 멀지 않은 곳에서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네. 네, 목소리 그냥 감독님이 보시고 그냥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영어 라디오 스타 박물관. 이곳에서 버스킹 공연을 앞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는데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멀리서만 답을 찾는 건지 답을 다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네 모두 그렇게. 아이돌식으로 인사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유기농 밴드예요. 유기농 밴드 뭔가 이름 자체가 유기농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예요? 유기농 밴드는 이제 가족 밴드로 만들어진 밴드이고 유기농 밴드는 정말 그 비료 없이 자란 농작물처럼 저희도 기교 없이 정말 우리들의 이야기, 사는 이야기를 가지고 노래로 만든 그런 가족 밴드입니다. 아니 가족 밴드라고 하니까는 사실 어찌 보면은 이 가족이 낼 수 있는 그런 하모니와 화합이 또 다른 밴드에 비해서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딜 가나 다 함께한다는 가족이 함께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유기농 밴드는 엄마가 그 가사는 다 썼고 아빠 뭐예요? 아빠는 기타 쳐요. 아빠 기타 쳐. 아빠는 기타 치고 어머님이 글을 다 쓰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우리 이도님은 귀여움이에요. 애교를 맡고 계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리더님이 없으면 안 되는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그죠? 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누구다? 귀여운 리더 석봉이, 석초딩, 그리고 마이송. 이들은 석상욱 씨의 가족인데요. 지난 2019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영월이 찾아와 자연 속에서 아이를 키워왔고 2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꿈꿔왔던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뛰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다시 익혀볼 거예요. 일요일마다 이곳에서 시민들을 위한 버스킹이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요. 어떤 공연이에요? 네, 오늘은 인디 가수들의 공연이에요. 인디 가수들은 자신의 음악적 색깔과 자기 세계관을 가지고 노래하시는 분들이고 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유명하신 분들도 함께 공연 예정입니다. 유기농 밴드가 딱 무대에 올랐을 때 뭔가 우리 관객분들의 특징이라든지 환호성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아이가 함께한다라는 게 아주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의 모습인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되게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곡은 완전체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공감하고 좋아하는 이유, 어떤 매력이 있는지 감상해 볼게요. 준아, 언제가 가장 행복해요? 지금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오늘 유기농 밴드 공연 굉장히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계시던데 유기농 밴드 굉장히 유명해서 영월에서 곳곳에서 공연할 때 자주 봐왔어요. 팬이시구나. 네네, 팬이에요. 유기농 밴드의 팬이 된 정말 결정적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월에서 아이를 키우는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 가사가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그리고 그냥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그 말에 굉장히 울림이 있더라고요. 유기농 밴드를 평소에도 알고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지금 임신 중이거든요. 저도 애기 낳아서 같이 노래 부르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으니까 굉장히 감동적이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정말 모두가 꿈꾸는 그런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런 밴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신나게 공연을 즐긴 가족. 곧바로 향하는 곳은 바로 밴드의 연습실입니다. 이곳은 석상욱 씨의 작업실이기도 한데요. 사실 아빠는 사진작가가 본업입니다. 엄마는 학교 선생님, 그리고 유치원생 리더 석봉이의 본업은 신나게 놀기. 그런데 이 가족이 영월의 무대로 이렇게 음악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나는 반대로 갈 거예요. 일단은 영월에서 사실 계속 활동하셨던 밴드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월에 오시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제 와이프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라서 이제 발령을 영월로 났어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취직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네. 가족이 다 갈까 아니면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물론 제가 취직을 하면 돈은 더 많이 벌겠지만 네. 행복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준호를 키우면서 돈은 조금 적게 벌지만 가족이 행복한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다 같이 그냥 영월에 오는 걸로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영월이라는 도시에 굉장히 이제 많은 도움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이렇게 애정이 간다고 들었는데 또 어떤 이야기예요? 네, 영월이 그 문화도시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많은 기회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 지원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걸 참여를 하면서 책도 재작년에 한 권, 작년에 한 권 이렇게 책을 냈거든요.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 곳 영월문화도시지원센터의 청년 지도 사업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과 도전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야, 그러니까 영월에 오셔가지고 사실 밴드 활동도 하시고 책도 내셨고 그리고 가족의 이런 화목함도 더 단단하게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또 된 거네요. 네네. 그 영월 분들의 정말 사랑과 관심으로 저희가 이렇게 유기농 밴드로 활동하고 노래도 음원도 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음원 내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뭔가 꽁냥꽁냥 할 수 있는 그 음원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노래가 저희가 처음 노래를 하게 된 시작점인데 결혼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저희가 첫 번째로 만들었던 곡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둘 다 욕심이 있어서 축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축가로 네, 그리고 와이프는 그 웨딩 드레스를 입고 기타를 치면서 로망이었고 네, 근데 또 이제 둘 다 노래를 하는데 저희 축가를 누구한테 맡기는 것도 좀 아니다 싶어 욕심이 있어서 저희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사랑이란 바람비 같은 것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일상에서의 진정한 행복, 잔잔한 감동이 함께하는 이들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유기농 밴드 오늘 함께하다 보니까는 진짜 그야말로 왜 유기농 밴드인지 알 것만 같은 그런 밴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먼저 리더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리더님, 앞으로 계획 어떻게 되세요? 네. 노래 계속 만들 거예요. 진짜요? 지금까지 유기농 밴드는 저랑 이제 마이송만 목소리가 들어갔었는데 이제 석봉이도 이제 우리 리더님도 많이 컸기 때문에 다음에는 석봉이도 그 앨범에 참여하는 게 가장 큰 계획입니다. 네. 자, 유기농 밴드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부를 수 있는 곡을 만들고 우리가 공감하는 가사를 써내려가는 시간. 행복과 맞닿아 있는 그 시간을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 영월에서 채워갑니다. 기다려. 저희는 펫도터 학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본인 반려견을 데리고 오기도 해서 강아지가 많아요. 옳지. 지금 제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데요. 토랑이, 콩이, 레스 3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1학년 때부터 대학생까지 모든 학생 때 시절을 다 같이 보낸 아이들이거든요. 같이 의지하면서 살 수 있어서 친구랑 똑같이 소중한 친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양을 할 때 이제 강아지의 사실 외모를 많이 보시는 편이거든요. 네, 그것보다는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환경과 그리고 강아지 습성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더콜리는 생각보다 활동량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보더콜리를 키우려고 하는 가정이 예를 들어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원룸이면 그 강아지는 결국에 상황에 맞지 않아서 파양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케어를 하거나 할 때 그 환경이 그 강아지에게 맞는지를 먼저 첫 번째로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나이스 캐치. 나르는 원반을 캐치하는 독 스포츠고요. 그 외에도 어질리티라든가 플라이볼이라든가 많은 사람과 반려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독 스포츠가 많이 있습니다. 위그를 코밍을 잘 하셔가지고 각 피부 부위들마다 털을 볼륨을 세운 상태에서 커트 가슴이랑 다리 구분이 잘 안 가서 그 구분을 잘 깨끗하게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셀프 미용은 기본적으로 위생 미용 위주로 해주는데 이제 생식기 털 밀어주거나 발 밑에 패드 털을 밀어주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발 미용은 그리고 발 밑에 여기 받쳐서 안쪽 위주로 패드를 밀어주시면 되거든요. 이 항문을 잘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피부 자체가 되게 연해서 바짝 깎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정리되는 느낌만 표현해 주시면 돼서 이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약간만. 마른 눈곱을 가진 친구들은 솜을 물에 충분히 적셔준 다음에 눈곱을 충분히 불려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수액이 들어갈 때 가끔씩 너무 꽉 잡아 놓으면 여기가 붓는 애들이 있고 여기가 부을 수도 있거든. 그 다음에 수액 자체가 셀 수도 있어. 그러면 피하로 보통은 해서 여기가 다 부어버려. 그러면 그거 확인하려고 하면 사실 코반이 어려워. 추천하고 싶은 건 1년에 한 번 필요한 그런 예방접종이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심장사상충이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심장사상충은 이제 제재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이거나 바르는 약을 사용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접종을 하더라도 이제 1년에 한 번은 피검사를 통해서 심장사상충 감염이 되어 있진 않은지 검사가 꼭 필요한데 이게 생각보다 예방은 쉽지만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기 때문에 심장사상충 예방을 저는 꼭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젤을 묻혀주고요. 강아지가 놀라지 않게끔 밑에도 이렇게 골라줍니다. 지금 맥박 소리가 들리지? 내가 압력을 서서히 제거하면 그때가 우리 렌의 수축기 압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매일마다 강아지를 이렇게 쓰다듬는다든지 서로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아이가 먹는 밥의 양이라든지 오줌의 양들 혹은 만졌을 때 피부에 뭐가 났다든지 아기가 활력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캐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뭐 예쁜 옷을 입히고 좋은 곳에 가고 이런 곳도 많지만 실제로 강아지의 습성을 알고 그 강아지에 맞게끔 케어를 하시고 길러주시는 게 아마 이 친구들한테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믹스 견스부터 뭐 골든 레트리버, 시바 뭐 모든 견종에 뭐 문제가 되는 개들도 들어오고 또 교정도 좀 봐달라 하는 개들도 있고 또 뭐 집에서는 다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흔한 말로 꼴통들의 집합소입니다 여기는. 블랍! 블랍! 아, 넷. 옳지. 따라 앞에 나갈 때는 반대로 돌아가시고 네, 문 닫으시고 다시 앉아. 굳이 얼굴 쳐다볼 필요 없어요 가정견들은. 또 다시 왼쪽으로. 왼쪽. 네, 또 걸어가세요. 속보. 네, 다시 천천히. 요새 지쳤을 때는 앉아 시키시고 앉아. 항상 우두머리가 되셔야 돼.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너무 땡겨가지고 문제가 됐고 타인의 개를 보고 그랬고 처음에는 저를 보고도 물라고 그랬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높은 개들이 그럴 수도 있고
경계 본능이 높은 개들도 그럴 수 있고 또 보호자들이 가행 보호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행인해 볼게요. 이쪽으로 유도하시고 자 당기시고 살짝 컨트롤 하세요. 자 다시 가보세요. 또 사람들 사이에 한번 지나가시고 네 지나가시고 이쪽으로 다시 지나가시고 네 자연스럽게 오케이 그렇죠. 굿바 좋아요. 옳지. 그렇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면 데미지가 없어요. 항상 오른손은 나한테서 먹이가 나오고 오케이 지금 좋은 거예요. 예전에는 다른 개 보면 달려들고 산책할 때도 이제 항상 자기가 리더처럼 앞서 나가는 게 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져서 제 옆에서 걷고 있어요. 원래 입마개도 1초도 못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포상 위주로 교육하다 보니까 지금은 입마개도 이제 자기가 먼저 입 갖다 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내 기다려. 사내 기다려. 사회화 교육에서 기다려가 정말 중요합니다. 개의 참을성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어서 참지 못하고 공격하고 짖고 이런 문제 때문에 기다려 교육을 많이 시키면서 이런 짖음이나 공격성을 차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내 기다려. 반려견이 보호자분들하고 같이 산책을 했을 때 반려견이 앞으로 튕겨 나가는 것을 보호자분께서 줄을 이렇게 두 손으로 힘이 약하신 분 여성분들도 두 손으로 약간만 탁 쳐줍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개가 섰을 때 방향을 틀어서 반대로 끌고 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개가 리드를 당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내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여기 와가지고 일단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런 거를 많이 했고요. 이게 주인의 이렇게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봐서 우리가 뭐를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많이 키웠어요. 여기 와서 이제 실장님하고 훈련사님들이 잘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니까 성격도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 놀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소파 문다든지 아니면 바지가랑이나 이런 데 무는 거 이런 거는 에너지 소비를 시켜주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정도 20분 정도씩만 시켜줘도 에너지 소비가 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조금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전문 브리더들한테 의뢰도 받고 입양하기 전에 좀 견종의 특징과 성격을 파악하시고 그 분양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5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양력으로는 어린이날이지만 음력으로는 요즘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음력 5월 5일이 단오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떠오르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배우고 익히니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논어의 한 구절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이 잘 맞아떨어지는 곳에 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다양한 체험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저랑 같이 가보시죠. 선현들의 얼이 깃들어 있는 원주 향교에서 어찌된 일인지 성현의 가르침을 읊는 엄숙한 소리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고 있습니다. 과거 고려 조선시대 교육과 문화적 기능을 담당했던 향교가 새로운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단오날 원주 향교에서 즐기는 전통 세시풍속 체험 현장으로 가봅니다. 강원도 유교 문화의 총본산 원주 향교입니다. 기와 한 장, 풀 한 포기, 석가래 나뭇결에도 천년의 숨결이 묻어나는 곳이죠. 사실 이 향교가요, 익숙한데 조금 낯선 곳이라 저도 이렇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향교는 그 과거 조선시대에 지방에 있는 이제 학교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이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원주 향교에서 이제 이렇게 유생들이 공부를 했는데 1894년인가
갑오 경쟁이고 이제 신교육이 들어오다 보니까 향교의 역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는 이 향교에서 이 현대에 맞게 이렇게 교육을 바꿔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교는 과거 유학자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면서 지방 백성들의 교육과 교화를 담당하기 위해 지은 교육기관인데요. 요즘 이곳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4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오날을 기념해서 귀여운 꼬마 친구들이 원주 향교를 방문했는데요. 바로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입니다. 단오 체험에 앞서 아이들 모두 들뜬 모습인데요. 다음 학생 와주세요. 네, 학생의 키가 많이 자랐습니다. 바로 1일 학생을 자처하고 나선 접니다. 우리나라 전통옷 한복을 곱게 차려 입어보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원래 이렇게 손이 막혀 있나요? 막혀있지 않아요. 잘 보시면. 옛 전통이 잊혀져가는 요즘.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이자 문화인 한복 입는 법. 기왕이면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같든지 5cm로 딱 맞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조절합니다. 도포 위에 다포를 두르고 유건까지 쓰고 나니 어때요? 제법 단오날 분위기가 나죠? 어떠세요, 피디님? 이런 거 처음인데? 머리는요? 미소년 같네요. 좀 평소랑 다르게 분위기가 좀 어떠세요? 네, 한복 자체를 입는 것 자체만으로 아이들이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정돈된 것 같아요. 네네네, 다소곳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소곳해진 것 같다. 사실 저도 지금 많이 다소곳해졌거든요. 네네. 단오날 빼놓을 수 없는 체험. 전통 놀이를 하러 마당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단오. 5월 5일. 맞아요. 맞아요. 음력 5월 5일은 단오는 4대 명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기 좋으라고 명절팀, 단오팀. 무슨 팀 여기는? 단오. 여기는 명절팀. 단오를 맞이해 우리나라 전통 놀이 중 하나인 아이고 아쉬워라. 우와. 투호 체험을 해봤는데요. 쉽지 않네요. 아니 오늘 이렇게 의상도 입어보고 막 투어도 하고 이런가 좀 어때요 기분이? 재미있고 즐겁고 신났어요. 어떻게 이거 평소에도 입을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그럼 우리 일어나서 우리 친구 이렇게 얼마나 예쁘게 입었는지 약간 런웨이처럼 좀 보여줄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이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전통 옷과 놀이를 즐겼습니다. 우리 창포물에 머리 감는다라는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네, 저 책에 있어요. 아, 책이 있어요. 미리 사전에 예습을. 실은 이거 뭐 감기도 있고 실은 있고 다 있어요. 아, 다 있어요. 단오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 체험에 아이들도 호기심이 가득한데요. 근데 그게 앵두 하지가 이거예요? 네, 맞아요. 앵두 하체. 오늘 앵두 하체는 안 되지만 앵두를 밑에다 놓고 유자차를 준비했어요. 단오날 대표 음식 수리치떡과 앵두차입니다. 자, 우리 왼손 바닥을 펴서 세 번째 손 마디 위에 널려놓으세요. 빛깔을 보고 유자차 향을 맡으면서 한번 마셔보세요. 아이들 모두 전통 다도 체험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낯선 기색 없이 예의를 갖춰 다도를 배웁니다.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을 넘어서 다도를 통해 우리 문화의 전통과 가치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죠. 아니 아까 수업할 때 보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니 원래 단오가 어떤 날인지 알아요? 단오 축제요. 축제예요? 저는 앵두 하차를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 먹어봐서 너무 신기했거든요. 아까 그 앵두 그 마신 거 맛있었어요? 앵두는 먹지 않고 그냥 앵두 거기 빼고 다른 국물 먹었어요. 국물 먹었어? 조상님들은 좋겠어요. 조상님도 좋겠어요. 왜요? 컵에다 따라서 먹는 것도 있고 떡도 있고 했어요.
그 사실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게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네. 조상님들은 좋겠어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시선에선 조상님의 행복마저 느껴지죠. 아니 어떻게 향교에서 단오를 맞아서 이런 행사들이 열릴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작년에 여기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이 개원을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개방된 공간에서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같은 좋은 단오날을 맞아서 이렇게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 향교가 좀 바뀌어가는 걸까요? 변화하는 걸까요? 변화하고 있죠. 현재 저희가 교육원에서 21개 강좌가 이제 정규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고 더불어서 향교 살리기 사업이라고 같이 주말 행사나 그다음 특강 같은 것도 행사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교는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거듭하며 이젠 향교가 울창한 아파트 숲속 도심의 일부가 됐는데요. 과거 유림들의 교육과 문묘 제례를 담당하던 기관인 향교가 오늘에 이르러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죠. 단오 체험 또한 아이들이 우리 전통 문화를 친숙하게 느끼도록 마련한 행사인데요. 저도 같이 단오날 양기를 듬뿍 받아 나무 심기까지 도전해봤습니다. 우리의 단오 사랑해주세요. 제가 오늘은 이 단오날 교육 때문에 왔지만 막상 여기 와보니까요. 솔직히 여기 데이트 코스 아니에요. 여기 너무 좋잖아요. 지금 우리 향교가 이 앞에 역사공원이 조성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드나들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신랑 신부가 웨딩 촬영도 하고 이래서 이 분위기를 그네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향교가 앞으로 좀 어떤 이미지로 보여졌으면 하세요? 원주 향교는 이렇게 도심 복판에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그 공간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마트에 갔을 때 누군가가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 없어서 인사를 하면 선생님 향교에 가서 만났어요 이래요. 진짜요? 네네. 아이들이 그렇게 인사를 해줄 때 이 향교가 좀 더 오래도록 이런 모습으로 반기는 모습으로 또 찾아가는 모습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배우고 익히는 형태는 조금 달라졌을지라도 여전히 향교는 긍지 높은 장소임에 틀림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향교는 배우고 익히려는 이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학습의 공간에서 이제는 문화의 공간으로 새로운 발전을 거듭할 향교의 변신을 기대합니다. 강릉시 이모 후계자 강릉시 협의회 회장 맡고 있는 종호술입니다. 지금 현재 약 인야 쪽까지 다 해서 하면은 한 2만 평 정도 가식하는 거 하고 이제 재배하는 거 해서 한 2만 평 정도 됩니다. 특히 이제 소나무하고 자작나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뭐 우리나라의 아주 그 대표적인 수종이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선호하고 좋아하는 게 있고, 또 자작나무 같은 경우는 일단 색깔도 이쁘고 경제 수종으로 수액 채취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이라서 뭐 조경소로 해서 안 되면은 다시 대체적으로 뭐 또 그 수액 채취하는 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뭘 내다보고 했을 때 안 팔리면은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나무와 함께 인생 2막을 연 정호술 씨. 자작나무는 한 15,000주에서 2만 주 가까이 되고 한 17,000~18,000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나무는 한 2,000주 정도 재배하는 것까지 다 해서 한 2,000주 정도 됩니다. 임업이라는 그 업종 자체가 먼 안목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찬찬히 하다 보면은 그 나름대로의 그 고객 판매처도 생기고 또 서로 신뢰를 갖고 하다 보면은 큰 거래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오랜 기간을 두고 하면서 이제 신뢰를 쌓아서 이제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아내는 식당을 운영하는데요. 오래전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가구 사업을 하는데 같이 하다가 IMF 때 이제 다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IMF 맞으면서 식당을 하게 됐죠. 거의 저 혼자 했죠. 이제 일하는 분 한 분 계시고 저 혼자.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여기 한식 뷔페를 하면서 남편도 같이 거들어 주시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뭐 속된 얘기로 뭐 폐가 망신했다고 그래야 되나? 길거리에 나 앉았다가 이제 그 운수업을 좀 잠깐 했었어요. 그래 하다가 그 운수업을 하면서 제가 소나무 수송하는 일을 좀 이래 하다가 종영에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뭐 없는 돈이지만은 조금씩 모았던 걸 가지고 소나무 몇 그루를 사서 해가지고 뭐 조금 밑바탕을 또 종잣돈을 만들고 또 조금 능력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해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나름대로 뭐 그래도 뭐 저는 뭐 큰 성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가족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죠. 제가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도 눈물이 많이 나는데 자식들이 또 저를 살린 것 같고 또 우리 아내가 저를 지금 이까지 살 수 있게끔 해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만 하면은 생각만 하면 지금도 피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다 그래도 잘 장성해서 잘 되고 지금 뭐 그나마 이렇게라도 살고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단란했던 가정은 IMF 경제 위기로 뿌리채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IMF 터져서 이제 집도 한데 이제 방황을 많이 하시고 또 제가 이제 처음 식당을 하니까 뭐 이렇게 많이 버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많고 이러니까 힘들더라고요. 오늘 저희 아내가 이제 애들이 운동하고 이러면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좀 벌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많이 힘들고 이럴 적에 이제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방황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방황을 끝나면서 이제 같이 도와주고 이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가장이라는 무게가 남편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죠. 4년 전 이곳에 터를 잡고 인생 2막을 보내고 있는 부부. 임업인의 길을 선택한 남편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조금만 이제 배려심을 더 갖고 살아가면서 글쎄 그 산 임업이라는 대해서 앞으로 뭐 임업이 살아야지 뭐 경제가 산다 이런 식으로 저희 남편은 항상 말을 하는데 그 임업이 많은 세월이 안 갔으면 좋겠고 한 몇 년만 더 하다가 글쎄요 저도 좀 편안히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남편분 함께 바라는 말입니다 제가. 현철이 다음이 아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더 자신감 있게 가지고 열심히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 표현요? 이걸로 하죠. 저는 뭐 제가 여지껏 살아오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게 저희 아내를
만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난 지금도 저 사람 생각만 하면은 눈물이 나요.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켜서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제 아내는 제 마음을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저희 아내고 제 딸이고 저희 아들이 며느리 싸우고 내 가족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관계가 됐다고 지금 현재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행복을 일궈가기를 바랍니다. 현철이 엄마 사랑해.